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승섭 전무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승섭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주제 띄워주시죠. 탈디플레이션, 중국의 돈 풀기, 우리 증시는 중국 이야기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우리 옆나라고요. 게다가 일본보다도 확실히 중국이 우리 경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강하죠.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과 이 중국, 이 양쪽 나라가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쪽에 주목해볼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0일입니다. 중국은 이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예, 지금 뭐 중국이 상당히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진 상태로 예. 그게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뭐 당초 예상했던 대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이 물가 지표 자체도 역시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상대로 4월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2.7% 하락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발표됐습니다만 이전보다 하락폭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다만 0.1% 아직도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그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냐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31개월 연속적으로 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와, 2년 반 정도인가요? 예, 2년이 넘었죠. 예. 자,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번에 춘절 효과로 다 1월 달에 반짝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0.5% 상승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2월 달, 3월 달, 4월 달 발표됐던 모든 내용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중국은 이제 이런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하락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하락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소비를 하는 소비의 지연으로 인한 경기의 하락이 더 압박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현재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최근에 발표됐던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2.7%,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이 물가 지수가 자꾸 내려온다.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사실은 중국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늘상 성장하고 늘상 물가가 오르고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 2년 반이 넘게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오늘 제목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잡아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뭔가 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우리나라의 그 대외 교역 무역 순위를 본다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중국이고 그다음 그렇죠. 2위가 이제 미국인데 예. 미국은 이제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다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경기 약간 좀 위축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물론 낮추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파월은 뭐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물론 내일 밤에 이제 미국의 4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과연 여기서 이제 미국 연준의 물가 전략적으로다가 이제 통제치인 2%를 또 초과해서 나오느냐 아니면 2%에서 통제가 되느냐 이제 이걸 내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중국은 이제 이와 반해가지고 상당히 경제 상황이 현재 안 좋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 네. 실제 모든 지표가 부진함을 그 어떤 면하는 탈피하는 움직임을 갖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다각도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이 되겠고 보통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금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이제 어떤 통제 장치를 갖다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또 정부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재정 정책. 보통 재정 정책은 효과가 좀 빨리 나오는 편이고요. 네네. 통화 정책은 이제 효과가 좀 느리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중국 돈으로 1조 위안, 1조 위안. 하나로 따진다면 약 190조 원이 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대단한 돈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책 금리를 또 0.1%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0.25% 인하하겠다라고 해서 종합 패키지식으로 인민은행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엔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많은 나라니까. 지금 또. 중국의 GDP에서 상당 부분 한 40% 정도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뭐 우리도 요즘에 미분양 때문에 좀 이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만 중국은 짓다만 집이 약 5천만 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뭐 우리하고 이제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물론 뭐 이제 중국이 내수 쪽에서 이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경기 부양, 경제 그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쪽이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중국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게 현재 맞다 보니까 예. 이로 인해서 재정 정책도 이 부동산 정책 쪽으로 포커싱을 해가지고 그와 역시. 관련된 내용이 이미 작년도에 이미 발표가 됐었죠. 예. 약 한 2천억 원 정도의 건설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아직은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6월 달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타겟책을 곧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 쪽에서 발표할 예정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규모를 놓고 본다면 뭐 우리가 1년 예산에 쓰이는 돈이 거의 경기 그렇죠. 부양책으로 쓴다고 할 정도로 예. 상당히 많은 돈을 갖다 시중에 풀고 경기 부진을 탈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현재 중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세 자릿수의 그 조 단위가 지금 들려왔는데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 특히 뭐 부동산도 그렇고 자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정말 천문학적 규모의 부양책을 쓰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뭐 과거 사례에서 보아도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압도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약 한 19% 정도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단히 큰 겁니다. 물론 뭐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준비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수입하는 입장이죠. 예. 대만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양안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무역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이 대만 쪽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2위권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네요. 그 외에 맨 이제 왼쪽에. 일본이나 이제 미국이 그 다음 정도 순위에서 역시 한국이 중국 쪽의 어떤 그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 그러니까 이 수출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까 예.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 되겠고요. 자세히 그 수출 품목별로다가 좀 순위를 놓고 본다면 예. 역시 뭐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이제 무선 통신기기, 뭐 컴퓨터, 석유화학 제품 등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하실 거는 뭐죠? 과연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때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의 네. 좀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냐를 놓고 본다면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그걸 가공해서 또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를 띠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걸리는 건 이제 미국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파급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또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돈이 분명히 공급돼가지고 어딘가에는 머물러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구매력도 좀 향상이 될 거고 소비도 이전보다 트렌드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진다면 한국 경제나 또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중국과 무역으로 안이 얽혀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품목별로도 한번 내용들을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이것도 설명을 예. 지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여기 이 방송에 이제 두 번째 출연인데 네. 자꾸 이전의 데이터나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비슷한 일이 반복됐을 때 우리가 예측의 범주보다는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합리적 추론을 갖다 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져가지고 우리가 또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된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네모칭 이 차트에서 빨간색 선이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선은 M2, 중국의 M2 증가율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통화량을 얘기할 때 M1, M2가 있는데 M1은 당장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M2는 여기에 추가돼 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현금화될 수 있는 정기 저축 예금이라든지 MMF라든지 이제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M2의 증가율이라고 했으니까 증가는 이제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증가되는 속도가 가지고 감소되는 건 적어도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이제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 중국이 경기를 부양시킬 때 대표적으로 이제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 좌측편의 첫 번째 네모칸이 되겠는데요. 예.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그렇죠. 그 미국의 금융위기를 탈피하려고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증시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걸 보여줬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펼쳐졌던 2020년도 전후에서 보게 된다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당시에도 이전보다 이제 M2 증가율의 속도를 좀 빠르게 했던 사례가 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아시다시피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실 부분은 중국의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다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건 개념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선행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하고의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시중에 돈을 푸는 이런 경기 부양책을 썼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예.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 쪽에 우호적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또 중국이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의 유동성을 빠른 속도로 또 굉장히 큰 규모 어떻게 본다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런 규모로 공급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또 중국의 이 재정 정책 부분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로 인한 파급 효과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국내 증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 점도 좀 살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미국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시죠. 이제 골치 아픈 정도도 아니죠, 이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약간 80% 인하한다라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국내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동반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상도 못한 일들이 자꾸 터집니다. 또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또 시장이 실망감을 보일 수도 있고 만족감을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뚜껑을 열고 투자자들의 반응을 봐야지 확인되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향만 바라다보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꾸 시야를 넓혀서 좀 투자를 하자는 얘기를 요즘에 이제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요즘 시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횡보성 움직임에 자꾸 순환매가 도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낙폭 과대 테마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바로 우리가 쓰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예. 되면 이제 많이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네. 바닥에서 조금 이제 움트림, 뭐 용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 가지고도 주가 상승이 꽤 크다고 이렇게 느껴지실 건데요.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대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동안은 중소비죠. 잊혀졌었던 테마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거를 이쪽이 아니라 AI니 반도체니 뭐 이런 쪽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어느새 슬금슬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주가 되겠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기계업종 쪽에서도 이 뭐 조선이라든 조선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기계 부품 쪽 이쪽도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파는 와중에 이 물량을 이런 종목군들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해서 흡수해가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대중국 그 무역 의존도를 낮춰서 이 무역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비중이 높다든지 아니면 일본 또 내지는 동남아 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의 비중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와중에 중국 쪽에 또 소비량이 급증하게 된다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서 이제 한국콜마나 이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과거 전고점 쪽으로다가 갈 정도다 굉장히 이 내수주 중에서는 빠른 속도의 회복력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역시 미국 쪽 때문에 자꾸 주가가 철렁거려가지고 투자자가 불안하시다면 오히려 시야를 바꿔가지고 좀 대중국 쪽으로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또 기계업종 쪽에서도 물론 오늘은 이제 이 방산 관련주들이 아까 뭐 앞에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휴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물론 우리가 관련은 있습니다만 얼마나 크게 관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주가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타이밍이 맞았어요. 예. 하나엔진 같은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실제 중국 쪽의 매출이 약간 50% 가까이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이나 효과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의 회복 가능성이 높겠고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쪽은 좀 이 중국 관련주 중에서 소비재 쪽을 좀 주로 매수, 그러니까 예.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그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행 관련주 이쪽을 하면 외국인들은 좀 사이즈가 작은 쪽을 매수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좀 산업재 쪽 섹터로 다 매수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화장품과 기계, 그 중에서 화장품은 한국콜바를, 그리고 기계는 한화엔진을 토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